안녕하세요. 고정식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 아들이 쓰던 노트 3로 촬영을 하는데 카메라 성능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느낌은 그런데 영 떨어지면 다음부터는 다시 V30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데콘 방전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대용량 콘덴서 방전기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TV나 모니터에 보면 그 립스보드라고 있어요. 립스보드라고 있는데 그게 LCD 쪽에 전원부를 이제 공급해주는 장치거든요. 물론 거기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모터라든가 이런 우리 선풍기 같은 데 보면은 이 콘덴서 대부분 콘덴서 기능이기 때문에 그 큰 콘덴서들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리스트보드가 없어서 일단은 제가 갖고 있는 이 35V 이 1000 마이크로페르짜리 두 개로 실험을 해보려고 병렬로 해서 2000 마이크로페라에서 만들려고 그래요, 일단은. 그리고, 일단 제가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립스보드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대용량 콘덴서는 보통 450V에 보통 뭐 120 마이크로페럿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마이크로페럿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원을 꺼도 450V 가까운 전압이 걸려있다는 게 문제가 돼요. 전원을 껐다고 잘못 맞았다가는 400V 이상의 전압에 감전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심한 경우에는 이 살이 탈 수도 있거든요. 용량이 큰 같은 경우는 방전 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일 정도 되면 30V 또 이하는 돼야 그나마 좀 안전하다고 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30V라도 전류가 세면 문제죠. 이 전압에서 이제 쇼크 같은 게 이제 올 수가 있어요. 방전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한 번 넣고 전원을 한 번 넣고 다시 또 콘덴서 방전하는 시간도 기다리고 근데 그 시간이 한 1분이 될 수도 있고 2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유방전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죠. 그래서 그걸 방전을 빨리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이제 방전기라고도 별도로 판매를 하는 게 있는 장치를 만들려고 그래요. 콘덴서 정상이 아닌지 먼저 봐야죠.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게 1000 마이크로페라였죠. 이게 마이너스 쪽이에요. 이 전해 콘덴서는 극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원을 잘 맞추셔야 돼요. 잘못하면 예전에 학교 다닐 적에 실습하는 애들 보면 잘 몰라가지고 갖고 빵빵 터뜨려. 이 정도 콘덴서인데도 거기 교실 하나가 떨어갈 정도 소리가 커요. 자, 충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다음에 1000 마이크로페럿 정상적이네요. 잘 안 보이나? 자, 이것도 정상인 거 확인해 볼게요. 네, 이건 1.05 마이크로페럿으로 하면은 1000 마이크로페럿 정상이에요. 그럼 이 두 개를 병렬로 해서 2000 마이크로페럿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렬로 연결을 했고요. 2000 마이크로팻이 나오나 확인해 보죠. 네, 2.1 그러니까 2000 마이크로팻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일단 실험용으로 지금 제가 용량을 2배로 키워서 만들어 놨고요. 그럼 이 원리는 뭐냐면 바이브레이션이라고 떨리는 현상.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부저가
드르륵 뭐 이런 소리가 좀 그 전화기 같은 거 옛날 전화기라든가 뭐 이런 거 보면 그 전자석의 힘으로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런 힘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 철판이 붙었다 떨어졌다는 전자 구리판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런 소리를 갖고 옛날에는 수화기 소리도 나기도 하고 지금 소방회로에는 경종도 하나의 바이브레이션의 원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 방전을 시키는 거죠. 여기서 전원을 먹게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이 소켓은 똑같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뭐 전압에 관계없이 똑같은 거고요. 하나 릴레이는 12V짜리 용으로 준비했고요. 220V짜리 릴레이 준비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실험용으로 여기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여기다가 만들었다고 해도 220짜리를 빼서 만든 데다 꽂아서 쓰면은 그냥 전압에 한 개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그 소켓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 뭐 이건 릴레이는 뭐 220짜리나 이건 원리가 똑같아요. 쓰는 거는. 그래서 지금 실험은 좀 220짜리로 할 게 아니고 릴레이를 할 게 아니고 15V짜리로 할 거예요. 만들었고 이 릴레이만 바꿨으면 이 소켓을 이용하면 똑같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릴레이 구조도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5핀짜리 릴레이가 있고요. 5핀, 그리고 8핀, 그리고 14핀. 뭐 이런 식의 릴레이들이 좀 많이 쓰고 있어요. 그 전자 제어 그 부품에 많이 들어가는 릴레이인데 이 제품 방전기를 만드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소리가 안 나니까 그나마 작은 그 8핀짜리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이건 5핀짜리예요. 5핀이랑 뭐냐면 우리가 릴레이 구조도는 제가 영상에 별도로 화면을 띄워드리겠지만 이런 도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쓰는 건 이거 한쪽 부분이에요. 뭐 135를 쓰든 246을 쓰든 이게 이제 8핀짜리고 우리가 말하는 5핀짜리는 이게 없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전원선 7번, 8번 빼놓고 나머지 이 개수가 2개 있으면 8핀, 자동적으로 8핀이 되는 거고요. 이게 2개가 더 있어요. 그러면은 총 14핀이 되는 거예요. 네. 아들이 라면을 끓이는 관계로 잠깐 정지를 시켰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릴레이 구조는 5핀, 8핀, 14핀 있는데 5핀짜리 같은 경우는 그 전자 부품 속에 들어가는 거라 소리도 잘 안 날 뿐더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전이 충분히 됐는지 알기가 좀 불편해서 제가 그 8핀이나 14핀 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선택하게 됐고요. 화면이 좀 어둡죠? 그 크기 대비해서는 이게 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핀, 8핀, 14핀 하는 거 뭐냐면 여기 보시면 135 제가 이 사진은 별도로 화면에 띄울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있으면 5핀이고 이게 2개 있으면 8핀이고 이게 요 세트가 4개가 있으면 14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핀수가 많으면 제어할 수 있는 게 4개가 되는 거고 14핀 같은 경우는 제어할 수 있는 게 4개 회로가 되는 거고요. 8핀 같은 경우는 제어할 수 있는 게 2회 회로가 되는 거고 그리고 5핀 같은 경우는 1회로를 온오프를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8핀짜리라도 8핀이 됐든 14핀이 됐든 결국 쓰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데컴 방전기에서는. 그러니까 뭐 굳이 큰 거 쓸 필요는 없고요. 그 A 접점 평상시에는 떨어져 있다가 특정 신호가 들어왔을 때 켜지는 걸 A 접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B 접점은 평상시에 붙어 있는 걸 B 접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87번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이렇게 붙어 있다가 전원이 들어가면 이쪽으로 붙는 거. 이거를 87번이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닥 튀게 하는 거. 그러면서 전기를 소비하게 하는 원리로 이 컨덴서의 그 전압을 빨리 방전시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이 코일에다가 전자석을 붙었다 떨었다 계속 하면서 전기를 소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데컴 방전기고요.
그 만드는 방법만 제가 테스트본 같은 거로 쓸까 했는데, 이 콘덴서라는 게, 이 간격이라는 게 뭐 아무리 커도 큰 게 없거든요. 이 핀테스트기, 이게 그 인터넷 보면은 천 얼마면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용해서 만들려고 그래요. 이거 뭐딱 집기는 편하죠. 이렇게 콘덴서 같은 거 이렇게 집을 수가 있죠. 이렇게 회로로 이렇게. 예. 그래서 이걸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이 바이브레이션 따다닥 떨리게 만들려면은 어떻게 회로를 구성해야 되냐면, 일단은 한쪽에 전원을 넣어야 되고요. 전원이 들어가는 순간 비접점에 붙었을 때 전원이 끊어지면서 다시 복귀를 하고, 전원이 들어가면 87.A로 다시 붙었다가 전원이 끊어지는 순간 87, 그 비접점으로 다시 복귀가 되고, 그러니까 A접점, B접점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런 회로를 구성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자동차의 깜빡이도 이제 이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까딱까딱까딱 깜빡이도. 참 지금부터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켓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릴레이 있어야 되고, 이건 실험용으로 제가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 핀테스트가 없었으면 그냥 이런 리드봉 테스트 갖고서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이걸 구입을 한 거고요. 자, 그럼 이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이 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땜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 Y 커넥터가 요 사이즈가 좀 맞더라고요. 요 사이즈가 여기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사이즈가 아니네. 요 사이즈네요, 요 사이즈. 여기 나온 김에 이 커넥터 설명해 드릴게요. 이 링으로 생긴 게 있고, 이렇게처럼 링으로 생긴 게 있고, 이렇게 U자형으로 된 게 있어요. 근데 전력을 많이 먹는다든가 빠지면 안 되는 데는 이 링을 쓰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그냥 U자, 편하게 U자 링으로 쓸게요. 자, 이것도 그냥 하는 거 예쁘게 좀 해야겠죠? 그리고 이거 쓸 때 주의점은 화면 나올 줄 보는데 여기 배 갈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이체일 부분인데 여기 갈라지는 부분 이쪽으로 이 집게를 갖다가 이쪽으로 물리시면 배가 터져요. 이 물리는 부분은 이 배 위쪽에서 올라가서 찍으셔야 돼요. 네, 그거 하나 조심하시고요. 자, 알겠죠? 이 배 쪽으로 찍으시면 안 됩니다. 잘 찍혔죠? 이렇게 튼튼하게 안 빠지게.
수습을 하면 전선도 땡땡하게 감아지기 때문에 전선이 나중에 헐거워서 빠지거나 그런 것도 좀 방지가 어느 정도 됩니다. 전원핀이 7번, 8번이 전원핀이거든요. 그러니까 7번 쪽에 하나는 일단은 전원을 줘야 돼요. 소켓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핀 번호 써있는데 카메라에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이 4, 8, 6나 1, 3, 7, 5 어차피 한 회로만 쓸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14핀이라고 그래도 의미가 없는 것이 어차피 쓰는 거는 그거 하나만 쓸 거거든요. 데코방전기에서는. 바이브레이션 만들려면 일단 한쪽에는 전원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8번하고 8번 이쪽 표 왼쪽을 좀 쓰려고 그러는데 이 8번하고 6번에다가 8번이 전원핀이기 때문에 전원하고 6번 비접점에 있다가 H점으로 바뀌는 부분 거기하고를 전원을 연결시켜 줄 거예요. 이거는 한쪽은 이 전원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면 하여튼 전원은 먹어야지 이 릴레이가 작동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전원 쪽으로 하나 연결 들어가고요. 전원선은 7번 쪽에다 넣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그럼 이건 어디로 들어가야 되면 2번 핀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2번 핀으로 들어가야 2번 핀으로 들어가야 이 전원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 전원이 공급돼서 이 7번 핀이 전원이 공급되면 이게 일단 작동을 했다가 작동을 해서 2번 핀에서 전원이 끊어지면 다시 이제 복귀되고 그래서 다시 복귀되면 2번 핀에서 전기를 공급받아서 다시 A 접점을 붙고 이건 2번 핀으로 연결이 들어가야 돼요. 음. 12V짜리를 꽂아서 사용하지만 200 빼고선 220짜리를 꽂아도 뭐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문제가 아무 문제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편의상 제가 갖고 있는 콘덴서가 하고 전압 공급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30V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12V 필수할게요. 그러니까 뭐 리스보드라든가 400V, 500V 쓸 때는 뭐 이것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만 빼서 꽂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일단 이게 다 만들어진 거예요. LED 마스터라고 이거는 LCD 전용 테스트기예요. 326V까지 지금 떠 있어요. 326V. 근데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5파이짜리 LED가 보통 이 최고 전압이 보통 3.3V를 봐요. 3.3V를 본다는 것은 3.3V가 넘어가면 이게 이제 LED가 터질 수가 있어요. 타는 거죠. 그래서 5V짜리 할 때도 보통 여기다가 저항을 달아가지고 3V 이하로 내려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 할 때는 자동적으로 전압을 측정을 해서 그 맥시멈까지 자동적으로만 올려요. 하나 뭐 진능이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되나? 무조건 전압 올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LCD가 200V다 그러면 200V 작동한다고 하면은 얘는 한 180V까지 올려요. 그러니까 LCD 보호기 위해서 한 10에서 20% 정도 전압을 다운시켜서 올려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맥시멈이 3.3V라고 그랬잖아요. 보통 3V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런 같은 경우는 2V 미만에서 얘가 전원이 딱 끊어질 거예요. 불이 들어와도. 한번 실험해 볼게요. LED 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 기른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플러스를 한번 재볼게요. 재보고 딱
불이 서서히 들어오죠. 불이 서서히 들어오죠. 서서히 들어오는데, 예. 여기 몇 볼트는 2볼트, 1.9볼트, 더 잘 안 올라가죠. 얘가 3볼트까지는 충분히 견디는데, 이 LED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전압을 더 올리지 않아요. 자, 다시 볼까요? 불이 들어오고, 얘가 지금 2.8볼트까지. 보이나?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안 올라가죠. 불이 들어오는데. 예. 1.9볼트 올렸네요. 만약 이게 100개가 직연료였다면 190볼트까지 올라가죠. 10개면은 19볼트, 100개면은 190볼트. 얘가 커버할 수 있는 거는 320볼트까지 전압을 올릴 수가 있어요. 됐고요. 이제 실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덴서, 이 1000 마이크로패스를 병렬로 연결했기 때문에 좀 2000 마이크로패스 됐고요. 이거를 만약에 직렬로 연결한다 그러면 이제 전압은 2배로 높아지겠지만, 용량은 늘어나진 않겠죠. 이거 충전시키면 이 전압만큼만 충전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반드시 극성 확인하시고요. 좀 충전시키겠습니다. 35, 40, 45. 자, 이 정도면 충전이 됐어요. 충전이 됐고, 빨리 전압을 재볼게요. 전압을 빨리 재보면, 전압이 40V까지 올라가죠, 지금. 네. 지금 방전이 되고, 방전이, 39V. 이게 조그만 콘덴서도 시간이 이게 떨어지는데 오래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니스보드처럼 450V짜리 그 콘덴서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뭐 지금은 없으니까 이제 사진상으로 화면 띄워드릴게요. 그런 같은 경우는 보통 350V 이상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그걸 방전될 때까지 몇 분을 기다리면 일하는 상당히 힘들겠죠. 그렇다고 잘못 만졌다가는 그 사람이 감전될 수가 있어요. 자, 요거 떨어지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죠. 다시 한번 충전시킬게요. 자, 다시 충전을 시키고 40V, 50V까지 올렸습니다. 자, 이럴 때 요거를 딱 대면 바로 운전 뜨면서 바로 운전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시죠? 소리 들리시나요? 예, 이렇게 방전이 되는 겁니다. 소리가 안 나죠? 그러면 이걸 전압을 딱 재보면 전압이 안 뜨잖아요. 1V 뜨네, 1V. 1V는 사람이 감전되는 전압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한 번 더. 다시 충전을 50V까지 한번 이번에 해보겠습니다. 이게 35V밖에 안 돼서 이게 너무 세면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다시 50V까지 올려보겠습니다. 14, 10, 32, 50. 네, 50V에서 올라가지 않아요. 네, 50V 올렸어요. 이때 전압을 재면, 여기 보시면, 보세요. 지금 45V, 이렇게 나오죠. 이상, 닙스보드에 있는 그런 것처럼 450V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450V까지 안 하겠지만, 350V라고 생각하시면, 상당히 오래 가겠죠. 이게 방전, 사람이 이게 한 30V, 감지 안 되는 30V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려면 아마 한 3, 4분 이상씩 막 기다려야 될 거예요. 그러면 뭐 수리하기 너무 힘들죠. 저는 잠깐 넣었다가 순간적으로 충전되는데. 그래서 이럴 때는 이게 충전이 세워라 내워라니까 이걸 딱 대주는 순간 이게 딱 떨면서 이제 방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이시죠? 방전이 되고선 소리가 안 나죠? 그러면 여기서 이 데콘 방전기를 만든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